10학년 가을 내신 대비 필수 개념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 동영상에서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쭉 했어요. 중간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1차 방정식, 1차 함수, 1차 부등식 잘 알아야 한다.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잘 알아야 한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잘 알아야 한다. 요런 얘기 해줬고, 그리고 이제 집합단원, 집합의 정의,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법칙, 합집합의 교환법칙, 합집합의 결합법칙, 교집합의 교환법칙, 교집합의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하고, 명제의 뜻 알아야 하고, 명제의 영명제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대의명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명제의 부정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이 말뜻을 알아야 하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도 능숙하게 풀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명제단원의 핵심인 증명하는 방법, 3단론법, 다른 말로 해서 연역 논증, 연역법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 대의증명법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 기류법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 알아야 하고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서술은 조간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증명을 꼭 익혀두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을 알아야 하고, 대표적으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 증명할 줄 알아야 하고, 내용도 알아야 하고, 이걸 이용하는 전형적인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돼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내용도 알아야 하고, 증명도 할 줄 알아야 하고, 전형적인 문제도 풀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앞 동영상에서 설명한 거 내용 요약이고요. 이제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함수의 정의 알아야 합니다. 함수의 정의가 뭐냐고 그러면 학생들이 함수의 정의를 몰라요. 두 집합 x에서 y로 가는 대응을 생각할 때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반드시 그리고 오직하나 대응하는 대응 관계를 함수로 한다. 이게 함수의 정의인데, 함수의 정의 알아야 하고, 정의역, 공역, 치역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역, 공역, 치역은 집합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이 가능해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상등의 정의, 이 상등이 서로 상자 같을 등자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상등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서로 같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상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함수가 같다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이거 몰라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헤매요. 함수가 같다의 정의, 함수가 같으려면 세 개가 같아야 합니다. 정의역 같아야 하고, 공역이 같아야 하고, 모든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보통 함수가 같다 그러면 식이 똑같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식이 똑같아도 정의역이 다르면 다른 함수예요. 그리고 식이 다르더라도 정의역, 공역, 모든 함수값이 같으면 같은 함수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면 기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생략을 하고,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도 알아야 돼요.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도 학생들이 잘 몰라서 그냥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만 알면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데, 그래프의 정의를 몰라가지고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를 어렵게 풀어요. 그래프의 정의 알아야 하고, 그리고 1대1 함수, 1대1 대응. 내가 왜 용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대응이 함수인데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놨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리고 요런 것들의 정의 알아야 돼요. 1대1 함수의 정의, 1대1 대응의 정의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항등함수의 정의, 상수함수의 정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골머리를 앓게 되는 함수의 합성, 합성함수의 정의, 그리고 합성함수의 성질.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그리고 항등함수는 합성 하나마나 자기 자신이 된다. 항등함수는 합성 하나마나 자기 자신이 된다.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역함수의 정의, 그리고 역함수의 성질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 나온다. 이런 것들. 달리 말해서 두 함수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 나와? 그러면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네.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합성한 다음에 역함수 잡는 거. 합성한 다음에 역함수 잡는 거.
합성한 다음에 역함수를 잡으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G 다트, F 다트 G는 G 다트 F가 돼요.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 합성함수 한 다음에 역함수 하면 순서가 바뀐다는 거 알아두고, 저는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수의 합성은 곱셈이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당연히 똑같지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이게 똑같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학생들한테 함수의 합성과 곱셈은 똑같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항등함수가 곱셈의 1이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고, 역함수가 곱셈의 역수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함수의 합성, 역함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함수의 합성은 곱셈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한다의 필요충분 조건 1대1 대응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의 필요충분 조건이 1대1 대응이다. 이거 나중에 그 수학2에서 미분 단원 들어갈 때 뭐 3차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뭐 조건을 구하라 이런 류의 문제 나오면, 학생들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게 1대1 대응이라는 걸 몰라서 문제를 못 풀어요. 나중에 수학2에서 미분 배울 때 이 내용은 나중에 두고두고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1대1 대응이라는 걸 알아두고, 좀 부정확하지만 좀 받아들이기 쉬운 표현을 얘기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단조라는 얘기예요. 단조. 영어로는 모노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려면 계속 증가해. 이런 걸 단조라고 그래요. 감소하면 계속 감소해. 이런 걸 단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정확하지만 좀 쉬운 버전의 표현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단조함수야. 단조함수라고? 그러면 역함수 존재하네. 이게 좀 쉬운 표현이에요. 1대1 대응이 정확한 표현인데, 1대1 대응을 사람들이 어려워해서 저는 그냥 역함수가 존재하면 단조함수야. 단조함수면 역함수가 존재해. 이런 식으로 부정확하지만 쉬운 표현을 얘기합니다. 물론 당연히 예외가 있어요. 그리고 역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의 대칭이다. 이 사실도 어려운 사실이 아닌데 학생들이 이런 걸 많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런 사실이 나중에 역함수 미분법, 그리고 역함수 적분하는 상황 그때 써먹으니까 이거 두고두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 함수 단원은 함수 단원, 요 단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두고두고 써먹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내용들 다 알아야 나중에 수학원, 수학2, 미적분, 그리고 뭐 그 기하, 확률과 통계 그런 거 배울 때도 이걸 다 써먹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 역함수까지예요. 역함수까지인데, 학교에 따라서 유리함수까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학교도 있긴 있어요.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유리식 계산할 줄 알아야 하고, 부분분수분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분분수분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유리함수와 그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유리함수 식 변형해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점근선, 수평 점근선, 수직 점근선, 점근선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점근선 이용해서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암산으로 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동영상 촬영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리함수 합성하는 방법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현행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내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에 행렬 나오죠. 유리함수의 합성은 행렬의 곱이랑 똑같아요. 현행 교과 과정에서는 제가 학생들한테 유리함수의 합성은 행렬의 곱이랑 똑같다 이 말을 못하는데, 지금은 내년에는 이제 할 수 있죠. 행렬을 배우니까. 유리함수의 합성은 행렬의 곱이랑 똑같고,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행렬의 역행렬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방법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대부분 사람들이 알죠.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요. 이거 유리함수 역함수 어떻게 구하냐, 이거 대각선 위치 바꾸고 부호 바꿔라. 뭐 대부분 사람들이 알죠. 요즘은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무리함수 뭐 그냥 무리함수까지 시험 범위인 학교는 아마 거의 없을 텐데, 무리함수도 한번 언급해줬고, 무리함수 접선을 구하는 방법 알아둬야 하고, 유리함수에서도 접선을 구하는 방법 알아두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상황이 생겨요.
무리함수도 접선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접선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접하면 판별식이 0이다 이용해서 접선을 구하고, 그리고 경우의 수 배우죠. 경우의 수 배우고 순열 조합 배우는데,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떤 조건을 주어지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몇 개냐,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풀 때 순열 조합을 알면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 내용들을 알면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순열, 조합,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중복순열, 중복조합까지 알아두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순열, 조합을 알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자, 지금까지 동영상 2개에 걸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개념을 촬영을 했는데, 제가 재생 목록에 이렇게 동영상들을, 필요한 동영상들을 쭉 넣어 놓을 테니까 그 동영상 보도록 하고요. 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길이었어요.